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15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다니다 라는 의미의 행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다니다 라는 의미의 행, 길, 옆이라는 의미의 가, 예술, 제주라는 의미의 술, 디펜스, 방어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의 위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자는 가, 술, 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한자는 가자가 되겠습니다. 길거리 라는 의미의 가자가 되겠습니다. 도로 라는 의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길이라는 의미의 가자가 되겠습니다. 가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보면 주택가라는 말은 주로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을 포함해서 거주하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뜻합니다. 상가라고 하면 주로 샵들, 그 상점들이 들어선 건물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시가지라고 하면 그 도시에서 관청이라든지 이렇게 중심 권역을 이루는 그리고 이제 도로가 큰 도로들 중심으로 해서 설치된 그러한 지역을 얘기하고요. 번화가라고 하면 관공서라든지 그 상가라든지 병원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생활을 간접적으로 윤택하게 해주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고 특히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번화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흥가라고 하면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지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라든지 또는 이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가판대라고 하면 길가에 세워져서 어떤 물건들을 간단하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노점상은 주로 이제 사람이 앉아서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길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것인데 반해서 가판대는 무인으로 또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람이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만 확인하는 정도의 가벼운 판매대를 얘기합니다.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미관 또는 이제 공기 정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렬로 도로를 따라서 일렬로 심어진 나무를 얘기하고, 가도라고 하면 대형 도로, 특히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그 도로를 가도라고 얘기를 하고, 가도는 이제 고속국도로 구성되는 수도 있지만 일반 국도로 된다 할지라도 그 고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일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동차 전용 도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도로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뭐 경춘가도라든지 이런 그 가도들이 대표적인 가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가전이라고 하면 도심 지역을 그 바탕으로 하는 전투 행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두행진이라고 하면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 이긴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벌인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고대 사회와 달리 이렇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뿐만이 아니고 그 시위대라든지 이런 어떤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한 인원들도 가두행진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한자는 술자가 되겠는데요. 재주 또는 기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예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술이라는 말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예술하면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창작 행위를 얘기합니다. 통상 예술이라고 하면 미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과 예술은 용어가 같습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림으로 나타낸다든지 또는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깎아서 모양새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자연현상 또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형체를 그리거나 만드는 그런 것들을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술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과학적인 근거, 공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자연적인 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든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진술이라고 하면 사진을 잘 찍는다든지 또는 찍혀진 사진을 잘 보정을 해서 예쁘게 그 프린트 한다든지 이러한 기술을 얘기합니다.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기본 방침을 이야기합니다. 전술은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전략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전술은 개별 전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이냐에 대한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이제 실행 계획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침습적 의료 행위
행위를 얘기합니다. 해서 그 수술은 원칙적으로 이제 메스를 사용을 해서 그 살을 도려내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혈이 따르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술은 외과적 그 의료 행위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속임이나 또는 숙련된 기술 또는 과학적인 근거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적인 어떤 그 기술을 선보이는 그러한 일을 마술이라고 하겠고요. 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또는 과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일종의 좀 미신적인 형태의 기술을 써서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요인을 안정화시키든지 또는 현혹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독심술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추측하게 하는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권모술수라고 하면 권력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사행적이라기보다는 좀 사기적인 그러한 그 방법 또는 술책을 동원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한자로는 위자가 되겠는데요. 이 위자는 방어하다, 지키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드한다 라는 의미로 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예, 지키다라는 의미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위자가 들어가는 단어도 이제 대단히 많은 편이죠. 방위,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국토방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국토를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국토 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땅뿐만이 아니고 바다, 영해, 그리고 창공, 공까지를 모두 국토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라고 하면 정규 군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이나 또는 기타 국가 재난에 맞서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조직을 얘기합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죠, 법으로. 그런데 지금 당장 범죄 행위가 벌어져서 내가 목숨이 위태롭거나 또는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이제 정당방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
칼을 들고 누군가가 집에 침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나 또는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퇴 행위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방위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이제 그 원래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구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위법성을 없애는 걸 조각한다고 그러죠.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있죠. 위병소라고 하면 군사 시설에서 그 군사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출입시키고 출입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특히 이제 그 정문을 비롯해서 공식적인 그 출입구를 관리하는 인원 그리고 그 인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처소를 위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위라고 하면 보디가드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경찰 조직에서 실제 이제 군인으로 말하면 장교죠. 장교급 경찰의 가장 하위직이죠.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체계로는 7급에 해당하고 경찰대학을 4년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되고 파출소장이 경위 직책을 가지고 있죠. 호위는 앞에 그 경위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경위가 공적인 업무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면 호위는 상대적으로 사적인 보디가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호위 무사는 없습니다. 근데 호위 무사라고 할 때 이 무사는 실질적으로 군 또는 군에 버금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군에 버금가는 그 인력을 사용할 수 없죠. 단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용병 제도를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병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위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 공적인 건물은 우리가 통상 이제 그 수위라는 말을 안 쓰죠. 다 이 경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적인 건물에서 그 건물의 보안 아니나 또는 그 위해 방지 및 처리를 담당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위는 사용자에 들어가죠.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수위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전위예술이라고 하면 이게 전위가 가장 앞에 선다라는 뜻이죠.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에서 그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선동책을 전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위예술 그러면 가장 그 기법이나 또는 지향하는 바가 현대화되어 있는 예술을 얘기하는 거고 통상 전위예술은 이제 행위예술 쪽에 가깝습니다.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방지하거나 퇴치하거나 또는 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그 노력을 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이 위생은 꼭 이제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위생은 실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죠. 위성이라고 하면 행성을 도는 천체를 얘기합니다.
행성은 별을 도는 천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는 지금 별이죠. 그러니까 해를 도는 지구라든지 수성, 목성, 화성 이런 건 행성이죠.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을 도는 달은 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